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내란 재판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라이브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는 입법 절차를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 이런 방침도 있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국회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앞서 천대엽 처장께서는 이게 그 입법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전체 논의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금일 논의되는 내용 혹시 국회에 좀 전달될 예정일까요? 회의에서? 뭐 제가 아직 저는 법원장 회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장 회의가 끝나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그 대법관수 증원을 포함해서 혹시 대법원장께서 개혁 입법에 대한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그리고 또 우리 현재의 그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이제 저희 대법원의 생각입니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간략한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하면서 기자회견 2시간 반 동안 굉장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예상보다 30분 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기자회견 말미에 한 기자가 질문을 했죠.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란 재판부는 설치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이면서 입법부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정해주는 틀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권력의 서열화를 정의를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거는 뭐 충분한 논의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 법원장 회의에서 저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충분한 논의라는 그 말에 포함된 뜻을 우리가 네. 새겨본다면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여권에서 나오는 내란 특별재판부 논의가 성급하다. 또 별로 그 논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는 걸 저는 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은 법원으로서 이제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낼 것이고, 그다음에 법조계나 아니면 여러 국민 여론 공론화, 공청회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 뒤에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의 그 내란 재판부 그 뭐 일종의 이제 몰아치기 뭐 이런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목소리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저렇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심도 있는 깊은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터라서 과연 법원장 회의가 거듭되고 난 이후에 대법원의 입장은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대법원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학계나 법조계에서 숱하게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경고의 사인을 주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제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가 수없이 해왔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그리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판사든 대법관이 임명하면 재판부를 임명하면 유언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헌법이 삼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이제 법관을 임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이건 대법관이 법으로 정해갖고 대법관이 어쩔 수 없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대법관 자체가 독립적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있냐?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예를 네. 들어서요. 그럼 대법관 임명하면 뭐 사실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랄지, 어떤 자질이 없는 사람,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 대법관이 임명하면 위헌은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 이제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데 지금 뭐 국회가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이건 맞죠.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가 맞아요. 네. 국회가 맞아요.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입법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헌법이 삼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는 거고 네. 이걸 침해하면 유언이기 때문에 입법이 다 유언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그런 전행을 못하기 위해서 헌법이 삼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입법부가 뭐 사법부 책에다 우위에 있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 입법부가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사법부와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범위는 입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바로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건 입법부가 잘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자꾸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이런 법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걸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우려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전제는 이 권력에도 차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서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서열은 당연히 국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서열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어떤 선출된 그 권력이다. 결국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법부는 가장 아래다. 간접 선출 권력 아니냐라는 거고, 그래서 사법부가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서열이 있고 입법부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사법부는 입법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어제 했는데요. 조경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제 대통령의 설명은 이 상권 분립의 아주 원론적인 원칙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서열을 설명한 게 아니라 네. 국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칙에 기해서 볼 때 상권 분립의 원칙은 그 하위 개념인 것이고 국민 주권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은 각 3부에 네. 각각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주권에 기해서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고 서로 3기관 간에 견제하도록 해놓은 것이 헌법이죠. 이 견제라는 것은 이렇게 사법부의 권한을 왜 침해하느냐고 입법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헌법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절차를 통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 게 헌법적 원칙이고요. 입법부는 입법 활동과 또 이 인사청문 등의 인사로서 사법부를 견제를 합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권 권한 권력 기관 간에 이렇게 그렇게 부여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 전담 재판부의 설치 같이 법원의 재판부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네. 입법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걸로 봐야지 무조건 헌법에 반한다라고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출돼 있는 소위 내란 특별법에 이 전담 재판부 설치 같은 내용들도 실제 이 전담 재판부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지 대법원장에서 임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외부 인사를 이 재판부에 갖다가 넣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의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법원 내부의 판사 중에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말하는 대법원장이나 판사들의 입장대로 하면 그중에 누군가가 지명이 돼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그 판사는 정치적 판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법부 내에는 지금 특정 정당에 편향돼서 판결을 하고 이런 게 횡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이라든가 사법부의 중립성의 전제 자체를 훼손하는 발언 속에서 지금 이 위헌성 논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인 거고 입법부의 이 입법 행위를 무조건 따라라. 사법부는 하위 기관이다. 이런 설명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권력의 서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이 가장 높은 권력 위에 네. 있고 그거는 뭐 헌법에도 있는 거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선출 권력이 위에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그 밑에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결국 사법부는 입법부 밑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의 전제하에서 네. 자 그러면 과연 저 말은 저는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입법부든 뭐 사법부든 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견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견제의 방식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서열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입법부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고 사법부는 입법부의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권 분립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는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니까 뭐 얘기를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하지만 네. 문제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거는 법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재판부를 추천할 수 있는 게 국회에서도 개입할 수 있고 대한변협에서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법원이 독립적으로 사건 배당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는 거를 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인데 네. 독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국회가 개입하고 변협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독립을 침해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우연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저는 그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